봄비가 지독하게 쏟아지던 밤이었다. 시간은 저녁 8시. 낡은 주택 지붕 위로 빗방울이 무겁게 두드려대며 텔레비전 소리마저 삼켜버렸다. 나는 오래된 드라마 재방송을 멍하니 바라보며 식어버린 보리차를 홀짝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 이 집은 그 후로 줄곧 시계 초침 소리만 울리는 쓸쓸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땡동 현관 초인종이 갑자기 울려 퍼졌다. 이 폭우에,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올까? 나는 무심코 손에 들린 리모컨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빗속에서 서 있던 사람은 옆집의 한정희 씨였다. 나와 비슷한 연배,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가 인상적인 여인. 평소에는 앞치마를 두른 채 정원 가꾸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으로만 봐왔던 그녀였다. 죄송해요. 갑자기 불쑥 비가 집 안까지 들어와서 전기가 나가버렸네요. 혹시 잠시만 피신해도 될까요?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은 채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나는 대답 대신 곧장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현관 불빛에 비친 그녀의 원피스는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천이 달라붙어 몸매의 굴곡이 어슴풀에 드러나는 것이 순간적으로 나를 당황스럽게 했다. 괜히 시선을 돌리며 서둘러 수건과 바스타올을 꺼내 내밀었다. 우선 이걸로 몸부터 닦으세요. 원하시면 샤워도 하시고요. 오늘 밤은 그냥 제 집에서 묵고 가시죠. 그녀는 안도한 듯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마워요. 큰 신세를 지네요. 잠시 후 욕실 문이 닫히고 샤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지만 가슴은 이미 고요하지 않았다. 빗속에서 떨던 어깨, 떨리는 음성, 그리고 그녀가 내뱉었던 한마디. 오늘 밤만 괜찮을까요? 그 말이 가슴에 깊게 남아 차갑던 방 안 공기마저 달라진 듯했다. 나는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고요 속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오래 굳어있던 고독을 흔들어 깨우는 신호일까? 욕실 문이 찰칵하고 열리는 순간 나는 저도 모르게 그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젖은 머리칼을 타고 물방울이 목선을 따라 흘러내리며 내가 건넨 바스타올 하나에만 몸을 의지한 한정희 씨가 서 있었다. 가느다란 어깨에서 무릎까지 겨우 감싼 흰 천은 남은 물기를 다 가리지 못해 은은한 윤기를 뿜어냈다. 샤워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의 낮게 깔린 목소리는 젖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와 마치 오래 묵은 비밀을 고백하는 것처럼 내 가슴을 흔들었다. 나는 시선을 어쩔 줄 몰라 허공에 흘리다가 결국 전기장판 위에 다시 앉았다. 그러나 뜨겁게 달궈진 바닥보다 더 뜨겁게 나를 괴롭히는 건 눈앞의 그녀였다. 정희 씨는 살짝 웃으며 내 맞은편 전기장판 위에 조심스레 앉았다. 그 순간 바스타올 자락이 미묘하게 흘러내리며 허벅지 위로 고운 살결이 드러났다. 방 안 공기는 전열기보다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민호 씨, 부끄러운 건 저만일 줄 알았는데 그녀의 말은 가벼운 농담 같았지만 그 속엔 떨림이 담겨 있었다.
이런 나이에 이렇게 누군가와 따뜻한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요. 그녀는 바스타올 끝을 고르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 떨림이 내 심장과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는 주저하지 못하고 손을 뻗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렸다. 차갑네요. 내가 속삭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그러나 깊게 미소를 지었다. 응, 하지만 지금은 조금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마치 내 귓가를 파고드는 속삭임 같았다. 순간 전기장판의 열기와는 전혀 다른 인간의 체온이 나를 휘감았다. 잊고 있던 감각이 빗속에서 되살아나는 듯했다. 발끝이 무심코 그녀의 무릎에 스쳤다. 그녀는 살짝 몸을 떨었지만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작은 떨림이 방 안의 공기를 뒤흔들었다. 아직 안 말랐네요. 내가 농담 섞인 말투로 꺼내자 그녀는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대답했다. 몸도 마음도 아직 축축하죠. 그 한마디에 10년 넘게 봉인되어 있던 내 안의 외로움이 서서히 금이 가득 터져 나왔다. 나는 다시 식은 보리차를 따라 건넸다. 그녀의 손끝이 내 손과 스치는 순간 마치 오래 전 잊었던 전율이 되살아났다. 아내를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 손길과 겹쳐지며 내 안의 모든 것이 흔들렸다. 정희 씨는 잔을 한 모금 머금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씨, 제가 오늘 밤 여기 계속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더욱 꼭 감싸쥐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비가 멎지 않는 밤, 전기장판 위의 뜨거운 온기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다. 창밖에선 여전히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낡은 집은 습한 기운에 가볍게 삐걱거렸다. 그녀는 전기장판 위에 바스타올 하나만 걸친 채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나는 옆에 앉은 그녀의 체온과 아직 마르지 않은 젖은 머리카락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다. 불편하실 테니 제 딸 방에서 주무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녀는 눈을 떴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의 시선이 내 눈을 스치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방문을 열자 오래전 딸아이가 쓰던 공간의 공기가 희미한 화장품 향과 함께 밀려왔다. 10년 넘게 닫아둔 방인데도 그녀의 기척이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정희 씨는 문턱을 넘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씨, 따님 분명히 따뜻한 아이였을 거예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방 안에 깔아둔 이불을 가리켰다. 여기서 주무시면 됩니다. 추우면 이불 하나 더 드릴게요. 그녀는 가만히 앉더니 딸이 쓰던 오래된 인형을 품에 안았다. 이거 아직 남아 있었네요. 살짝 웃으며 인형을 매만지는 그녀의 손끝이 한순간 가녀리게 떨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차마 말하지 못한 질문이 목구멍에 걸렸다. 왜 이 여인이 오늘 밤 내 집에 찾아왔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떨고 있는 걸까? 그녀는 불현듯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민호 씨 사실
저도 아이를 잃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20살 때 사고로.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을 가득 메우기에 충분했다.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슬픔을 다 삼켜낸 듯 담담한 미소를 입가에 걸고 있었다. 가끔 꿈에 나와요. 어릴 적 모습 그대로. 엄마 아직 주먹밥 남았어? 하고 묻는 그 얼굴. 그 순간 내 가슴은 쥐어뜯기듯 아려왔다. 나는 무심결에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번엔 거부하지 않고 조용히 그 손을 받아들였다. 따뜻하네요. 그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나를 향해 속삭였다. 민호 씨, 혹시 제가 여기 오래 있어도 괜찮겠어요? 나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니요. 오히려 있어 주시면 고맙죠. 그 순간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다. 그러나 울음 대신 미묘한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은 어딘가 부끄럽고 동시에 해방된 듯했다. 나는 조심스레 그녀 곁에 앉았다. 전기장판의 은근한 열기와는 다른 인간적인 체온이 내 옆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녀의 어깨가 내 팔에 닿자 숨결이 서로의 귓가를 스칠 만큼 가까워졌다. 민호 씨,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오늘 밤만은 그냥 여자로 불리고 싶어요. 그 순간 방 안 공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긴장으로 뒤덮였다. 비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오래 눌러둔 욕망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창문을 때리던 빗소리는 한결 잦아들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전기장판의 은근한 열기 위에서 우리 두 사람의 숨결은 얇은 공기를 덮으며 겹쳐지고 있었다. 정희 씨는 여전히 바스타올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였다. 그러나 그것조차 이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듯 젖은 머리칼이 어깨에 붙어 흘러내릴 때마다 은밀한 살결이 은은히 드러났다. 나는 차마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시선을 바닥으로 떨군 채 그러나 내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민호 씨, 그녀의 속삭임은 거의 숨결에 가까웠다.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으니 마치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아요. 나는 순간 목이 바짝 타들어갔다. 말 대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쥐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천천히 내 손을 꼭 감싸 쥐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불빛 속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망설임, 두려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갈망이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속삭였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히려 지금이 더 편안해요. 누군가 이렇게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그 말은 내 안에 오래 묵혀있던 벽을 무너뜨렸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못하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따뜻하다 못해 화끈하게 달아오른 체온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몸을 기대었다. 바스타올 자락이 옆으로 흘러내리며 숨겨두었던 살결이 불빛 아래에서 드러났다. 나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달릴 준비가 된 듯 요동쳤다. 민호 씨,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속삭였다. 오늘 밤만은 부끄럽지 않게 안아주세요. 그 순간 방 안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이 순간 움찔했지만 곧 나를 향해 부드럽게 기댔다. 살결과 살결이 맞닿자 전기장판의 열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서로의 숨결이 겹쳐지고 심장이 뒤엉키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다. 그녀의 머리칼 사이로 스며드는 은은한 비누 향이 내 정신을 아득하게 흔들었다. 나는 속삭였다. 이렇게 가까운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작게 대답했다. 나도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이 꿈 같아요. 시간은 점점 흐려졌다. 창밖의 빗소리조차 멀어지고 남은 건 서로의 체온과 얽힌 호흡뿐이었다. 그날 새벽 전기장판 위에서 우리는 각자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마치 오래 묵은 상처를 덮듯 천천히 교환하고 있었다. 창밖은 어느새 희끗한 새벽빛으로 젖어 있었다. 긴 밤을 함께 버틴 방 안에는 전기장판의 열기보다 더 진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정희 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머리칼 끝에 맺힌 물방울은 이미 말라 있었고 대신 그녀의 체온이 내 옷깃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미동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고른 숨결을 가만히 느꼈다. 마치 오래된 집이 처음으로 다시 숨을 쉬는 것처럼 방 안은 생기를 띠고 있었다. 민호 씨, 그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런 아침을 맞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은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웠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바스타올 자락이 어깨에서 흘러내리며 하얀 팔이 아침 햇살에 드러났다. 나는 순간 숨이 막히듯 시선을 빼앗겼다. 그녀는 그런 내 모습을 알아차린 듯 부끄러운 듯 입술을 깨물고 작은 웃음을 흘렸다. 민호 씨, 참 솔직하시네요. 나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녀의 눈에는 내가 품고 있는 욕망과 설렘이 고스란히 비쳐 있었으니까. 그녀는 이불 위에 놓인 딸아이의 오래된 인형을 다시 한번 안아보더니 조용히 내려놓았다. 어제는 참 많은 걸 벗어버린 밤이었네요. 옷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도요. 잊고 있던 내가 다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새벽의 빛은 점점 방 안을 환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은 오히려 지난 밤의 은밀함을 더 짙게 드러냈다. 그녀의 목선, 붉게 달아오른 뺨, 그리고 아직 식지 않은 체온이 증거처럼 남아 있었다.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옷가지를 챙겼다. 아무래도 이젠 돌아가야겠죠. 아들 녀석이 일어나기 전에 집에 가 있어야 하니까. 나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떠나야 한다는 말이 이렇게 날카롭게 다가올 줄 몰랐다. 현관 앞에서 그녀는 신발을 신으며 내 쪽을 향해 돌아섰다. 민호 씨 어젯밤은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마 오래 기억될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제겐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 준 밤이었으니까. 그녀의 눈가에 순간적으로 반짝임이 스쳤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남긴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밖은 이미 비가 그치고 새벽 햇살이 동네 골목길을 부드럽게 적시고 있었다. 정희 씨는 한 발 내딛기 전 잠시 멈춰서서 나를 바라봤다. 민호 씨 다음에 또 비가 오면 그땐 잠깐만이라도 들러도 될까요? 나는 목이 메인 채로 겨우 대답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오셔도 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골목 모퉁이에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서 그녀가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집안에는 여전히 전기장판의 열기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진하게 남은 건 그녀가 머물렀던 체온과 밤새 속삭였던 숨결이었다. 나는 전기장판 위에 다시 앉아 그녀가 있었던 자리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마치 아직도 그곳에 그녀가 있는 듯 내 손끝은 쉽게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새벽의 공기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어젯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건 아마도 죽은 듯 굳어있던 내 마음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한 은밀하고 뜨거운 시작이었을 것이다.